살아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효소 없이는 모든 생명체가 단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쌀 한 털도 콩 한 쪽도 효소 없이는 소화되지 못하여 살이 되고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물질인 효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과산화수소의 효소 반응 실험을 통해서 효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소 실험을 위해서 식물을 대표하는 감자와 균을 대표하는 버섯, 그리고 동물을 대표하는 돼지고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효소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분변토, 광물질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시료들을 2개씩 나누어서 하나는 전자레인지에 열을 가해서 효소를 완전히 파괴시켰고, 다른 하나는 열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소가 있다면 효소 반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실험은 식물, 균, 동물, 광물, 그리고 저희가 만든 효소 제품에 대한 역사적인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식물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감자부터 해보겠습니다. 좌측은 생감자이고 우측은 전자레인지에서 1분 정도 열 처리한 감자입니다. 생감자부터 과산화수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식물을 대표하는 감자에 효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생감자 조각에서 하얀 거품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품으로 감자 조각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강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효소 반응입니다. 우측 열 처리가 된 감자에도 같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을 처리한 감자에서는 효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효소는 41도에서 파괴가 되기 시작해서 47도 이상이면 효소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과산화수소에 대한 거품 반응, 즉 효소 반응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료는 균을 대표하는 버섯입니다. 좌측 시료는 생버섯입니다. 우측은 효소를 파괴시킨 열 처리한 버섯입니다. 감자와 같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버섯에 넣어 보겠습니다. 감자보다 거품 반응이 더 빠르고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한 대로 균을 대표하는 버섯이 식물 대표인 감자의 효소 반응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된 버섯에서는 거품 반응이 없습니다. 버섯은 식물처럼 보이지만 식물이 아닙니다. 버섯에 보이지 않는 땅속 부분을 균사체라고 부르고 땅 위로 솟은 갓처럼 생긴 우리가 먹는 부위를 자실체라고 부릅니다. 버섯은 분류상 진균류라고 부릅니다. 실험에서 보듯이 생버섯은 효소 덩어리입니다. 다음은 동물 대표로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좌측 생돼지고기와 우측은 전자레인지에 넣은 돼지고기입니다. 생돼지고기에 과산화수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거품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품 반응이 식물 대표인 감자보다 균 대표인 버섯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 처리한 돼지고기에도 같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대표하는 동물, 식물, 균의 효소 반응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끊임없는 효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효소 반응의 속도와 반응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별 게스트로 광물질을 대표해서 화분에 사용하는 분변토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오늘 실험의 주인공인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효소 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변토입니다. 좌측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분변토이고 우측은 전자레인지에서 열 처리한 분변토입니다. 같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강물질인 분변토에서 과연 효소 반응이 일어날까 궁금합니다. 반응이 미미해서 안 보이는 것인지 한번 저어 보겠습니다. 반응이 늦지만 분명히 효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 처리된 분변토에도 같이 저어 보겠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니까 확실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분변토는 생명체가 아닌데 왜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살아있는 흙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미생물들이 번식 활동과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 화학농법으로 땅속의 미생물들을 죽이는 농법으로 땅속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미생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물이나 균, 동물들보다는 효소 반응이 다소 늦고 정도가 약하지만 강물질의 흙도 효소 반응을 하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33년 동안 발전시켜온 저희가 생산한 효소 제품입니다. 좌측은 정상적인 효소 제품이고 우측은 열 처리를 하여 효소를 파괴한 제품입니다. 과산화수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효소 반응이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앞에서 실험한 식물, 동물, 균, 광물 실험과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궁금합니다. 거품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효소 반응이 자연 상태의 앞 4가지 시료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열 처리된 효소는 역시 조용합니다. 효소의 힘을 우리는 역가, 유니트라고 부릅니다.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라는 효소의 역가, 즉 1유니트는 1분 동안에 1mg의 고분자 전분을 작은 분자인 덱스트린으로 만드는 힘을 1유니트라고 부릅니다. 효소의 역가가 높다는 것은 분해하는 힘, 즉 생화학 반응의 힘이 그만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과산화수소가 효소를 만났을 때 하얀 거품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품의 정체는 바로 산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효소 실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약국에서 과산화수소수 3% 용액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흔히 가정에서 살균이나 소독, 표백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처난 곳에 바르면 따갑기도 하고 하얀 거품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거품입니다. 과산화수소수란 물 한 분자 H2O에 산소 하나를 결합시켜서 H2O2 상태의 분자 구조입니다. 물 분자보다는 불완전해서 원래의 물 분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불완전한 결합 구조입니다. 이때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만나게 되면 원래 상태인 물 H2O와 산소가 분리되어 다량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거품 속에는 산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과산화수소를 가까운 약국에서 한 통 사셔서 직접 넣어보시면 됩니다. 열 처리는 전자레인지와 상관없이 삶아도 되고 구워도 되고 볶아도 됩니다. 거품이 나오면 효소가 있는 것이고 거품이 많이 나오면 효소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모든 신진대사를 돕고 있는 생명의 물질 큰 일꾼입니다. 그러나 효소는 20대를 기준으로 효소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효소 고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식, 스트레스,
술, 담배 등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줄여주시고 효소가 부족되지 않도록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